자, 오늘도 뭐 어김없이 포스트 시즌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, 뭐 보스턴 진출했는데 왜 딴 얘기예요? 뭐 생각하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좀 전해드리고, 일단 진출 축하합니다. 축하로 먼저 드리면 시작을 할게요. 뭐 두 경기 연속 끝내기로 진출을 했는데 뭐 또 속상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? 뭐 저희가 안 다루고 한다고 또 더 화가 나고 안 그러시고 요럴 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템파베이 팬분들께는 진심으로 이제 좀 위로의 말씀. 그래요. 100승을 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참 안타깝죠. 메이저리그가 참 그래요. 포스트 시즌 시스템이 1승 하나 더 주지. 100승 채우면 1승 주지.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후보처럼 맞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, 저희 이제 이영미 기자님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신 이제 셀픽쇼 이 단독 인터뷰에서 이 류현진 선수와 관련된 인터뷰 1편, 2편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이제 그 중에 이제 김광현 선수 관련돼서 이제 언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뭐 10월 7일 LA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커피 한잔 하면서 누군가를 좀 욕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없던 일을 이제 만드는 건 아닐 거고,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실제로 김광현 선수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요 누구겠습니까? 당연히 이건 실트지. 네. 이건 빼박이고. 네. 오늘 한번 김광현 선수 올 시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FA 자격을 다시 한번 얻었잖아요. 어떤 계약을 어떤 팀과 맺게 될지, 뭐 국내 복귀하게 될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올 시즌 사실 김광현 선수도 좀 부침이 많았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. 뭐 세인트루이스와의 2년 계약이 만료가 됐고, 또 올 시즌 간단하게 좀 성적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7승 7패 27경기, 뭐 선발로는 21경기에 등판을 했고요. 106.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.46, 거기에 이제 WR 1.2, 요거 이제 팬그래프 기준입니다. 어때요? 요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일단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봐야 될까요? 일단 평균 자책점은 3점대 중반으로 유지한 거는 분명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다만 162경기 시즌에 106.2이닝 이 이닝 소화 부분은 확실히 아쉬운 면이 있었고, 이건 물론 선발 말고 불펜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많은 경기 출전하지 못한 영향도 있었지만, 그렇죠. 이닝이 약간 아쉽다. 근데 평균 자책점, 그리고 특히 FIP로 봤을 때 올해 김광현 선수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. 네. 맞습니다. 어쨌든 이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반까지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플레어티 선수 부상이었었죠. 뭐 마이콜라스도 부상했었고, 뭐 카를로스 마르티네즈, 선발진에서 함께 시작했던 선수들이 모두 다 이탈을 하면서 중반까지는 웨인라이트와 김광현 두 선수가 사실 이제 선발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시즌이 진행이 됐었잖아요. 그렇죠. 특히 7월에는 이달의 투수상 최종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활약을 펼쳤었는데 마지막 경기가 좀 아쉬웠었지. 이 한 경기만 딱 잘 던졌으면 진짜 이 7월의 투수상을 받는 거였는데, 이 클리블랜드전 때 이 홈런 4개를 무려 몰아맞으면서 2.2이닝 동안 5실점,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8월에 좀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게 치명적이었던 것 같고, 그때 이제 좌완 선발 투수를 대거 영입을 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레스터와 J.A. 헵 그리고 르블랑까지 영입을 하면서 좌완 선발을 이 세인트루이스가 대거 보강을 했었고, 김광현 선수는 잠시 부상자 명단으로 이탈해 있는 동안에 보직의 변화가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사실 이 부상이라든지 사실 이 부진이 찾아왔었던 시기에 이 타이밍이 정말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김광현 선수가 잘 던질 때에는 뭐 이런 문제가 없다가, 이 못 던질 때 꼭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왔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뭐 다른 선수가 복귀를 해서 선발진의 자리를 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있으면서 계속 김광현 선수가 밀려난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니까 선수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. 근데 뭐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, 그래요. 이 시즌 후반에는 결국에는 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마찰도 일으켰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, 이제 단장이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를 안 쓸 수는 없어요. 현장에서는 무조건 그렇죠. 어쨌든 이제 데려온 선수를 그 보직으로 그 용도로 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내려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랬는데 전 여기까지는 김광현 선수가 조금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우드포드 그때 기억나시나요? 네, 맞아요. 김광현 선수
선수한테는 별말 안 하고 우드포드는 잘 던졌다고 칭찬한 경기가 있었어요. 네. 그때를 기점으로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삔또가 상하지 않았을까. 이게 우드포드가 팀에서 밀고 있는 아무래도 선발 이제 예비 유망주 자원이다 보니까 네. 좀 우드포드에게 기회를 몰아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.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매사 뭐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과정,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이 실트 감독이 김광현 선수의 보직을 변경할 때 이제 8월 초에 이제 돌아와서 변경할 때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만약에 뭐 리앱 경기를 하게 되면은 복귀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던지면서 투구수를 늘리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불펜 먼저 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였잖아요. 그렇죠. 뭐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뭐 립서비스 하는 거 뭐 일상적인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뭐 일단 거기에서 김광현 선수 믿었고 그 이후에는 우드포드 선수한테도 또 밀리면서 이제 롱릴리프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표면적인 성적은 좋았는데 김광현 선수가 부상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. 그래요. 일단 스프링 캠프 마지막에 허리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었고요. 그렇죠. 6월 이제 신시내티전이었죠. 주루 도중에 다시 허리에 불편함을 느꼈었고 또 허리 부상. 8월에는 팔꿈치의 염증,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면서 부상자 명단에 갔었으니까 세 차례나 부상자 명단에 한 시즌에 갔던 거 어허. 이제 내구성에 대한 의문으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뭐 팀 입장에서도 어쨌든 김광현 선수의 보직이 바뀌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한다면 김광현 선수도 사실 좀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이 불펜으로 돌아가고 나서 17연승 거두고 포스트 시즌까지 갔으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뭐 일부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어려울 때 선발진들 뭐 부상으로 다 빠져 있을 때 김광현 선수가 버텨주지 않았었더라면 기회가 만약에 찾아왔을까? 이런 생각도 좀 일단은 들거든요. 그렇죠. 특히 7월 활약이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7월 전에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시즌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. 맞아. 그때 데드라인을 앞두고 7월 성적을 보고 만약에 안 되면 선수들을 팔아야 되고 김광현 선수가 매물이 될 수 있다. 카드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기사 그리고 저희도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그런 시기에 가장 김광현 선수가 팀이 필요한 시기에 활약을 했던 거 이건 분명히 세인트루이스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. 처음에 진출할 때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뭐 몰리나 선수 혹은 이제 웨인라이트 이 베테랑 선수들이 잘 김광현 선수의 리그 적응을 도와주면서 좀 호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막판에는 살짝 좀 이 얼굴을 붉히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2년 총평 좀 따져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? 일단 2년 동안 800만 달러밖에 김광현 선수가 받지 않았어요. 네. 그 800만 달러에 비해서는 김광현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해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이제 WAR이라고 하죠. 승리 기여도 1승당 가치가 이제 FA 선수 그리고 뭐 연봉 조정자 이런 걸 어떻게 합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800만 달러가 분명히 넘는단 말이에요. 1승이. 근데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1.2승이에요.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더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죠. 그렇죠. 김광현 선수는 당연히 돈값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이제 귀국을 했고 이제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잔류하게 된다면 계약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오케이겠죠. 그렇죠. 오케이고 이제 계약 규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김광현 선수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? 얼마 예상하십니까? 저는 그래서 이 지난해에 이제 FA 계약을 했었던 선수들의 뭐 대략적인 계약 규모를 살펴봤는데 뭐 로또, FA 선발 로또 뭐 이런 선수들이 1년 8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 시즌에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천후 자원을 활용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풀타임 선발로서는 아직까지 좀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게 끊었을 때는 한 1년 500에서 600만 달러 뭐 2년으로 늘린다 고 한다면 뭐 맨 처음 계약 진출할 당시의 규모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네,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김광현 선수가 2년 전에 진출했을 때보다 2년의 나이가 더 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랑 한 살 차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년에 김광현 선수의 나이는 34살이 됩니다. 미국 기준으로요. 그랬을 때 2년 계약
사실 $10,000,000 넘기가 쉽지는 쉽지는 않아 않다. 보입니다. 2년 계약으로 쳤을 때는, 단년 계약으로 쳤을 때는 많이 받으면 한 600에서 700만, 한 적게 받으면 한 400에서 500만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,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래,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도 26번째 로스터, 이 로스터에 들만한 정도의 가치는 뭐 여전히 당연히 있다. 뭐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. 뭐 이 정도의 얘기니까요. 자, 그리고 이제 국내로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무조건 이제 SSG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. 그렇죠. 이제 1년 계약기가 남았을 때 진출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추인 선수랑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지금 SSG는 이미 김광현 선수랑 접촉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. 일단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죠. 그리고 SSG가 이제 새로운 구단주가 오면서 네. 이 적극적으로 영입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계약에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만약에 SSG가 김광현 선수의 마음을 돌릴 만한 액수를 제시를 한다면 충분히 국내 복귀도 가능하다고 봐요, 저는. 뭐 그렇습니다. 왜냐면 이 미국에서 좀 기분이 상했거든. 근데 뭐 액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일단 내년 계약이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,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? 좀 이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. 야, 우리 에이스 대접 딱 해줄게. 무조건 1선발 세워줄게. 그리고 지금 SSG 사정이 사실 박종훈 선수, 그리고 이제 문승원 선수가 팔꿈치 수술 때문에 이탈하는 바람에 내년 여름까지는 일단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김광현 선수가 SSG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이 류현진 선수와 김광현 선수의 이 뭐라 해야 될까, 뒷담화라고 좀 해야 될까요? 근데 사실 그런 반응도 있더라고요. 이런 거 뭐 괜히 얘기해가지고 뭐 좋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어떻게 생각해요, 이런 거에 관련해선? 저는 뭐 이런 얘기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근데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현지에서 진짜 뭐 현지 언론들이랑 하는 거 더 심한 선수들도 진짜 많잖아요. 그렇죠. 뭐 감독한테 뭐 욕하고 뭐 그러는 선수들도 있는데, 사실 뭐 그리고 뭐 내년에 세인트루이스에 남겠어? 계약이 남아 있다면 조심해야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, 네. 이제 안 남을 거잖아. 그래. 거의 확실하잖아요. 네네. 안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광현 선수의 이 메이저리그 2년 생활 한번 또 쭉 돌아보고, 또 내년에 어떤 팀과 계약을 하게 될지, 혹은 이제 계약 규모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는데요. 네. 이 김광현 선수가 좀 억울한 부분이 확실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내일도 역시 스포티비를 통해 이 포스트 시즌 3경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저희가 내일부터 또 오후 3시죠? 오후 네. 3시부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이브 스트리밍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만큼 좀 이 좌충우돌, 뭐 우여곡절도 있겠습니다만,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, 또 3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주셔서 저희와 함께 또 채팅도 나누시고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MLB 한마당이랑 비슷한 방식일 것 같아요. 손의원님만 안 계신 거지. 손의원님만 안 계신, 손의원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선 네. 많이 좀, 왜 그런 얘기 하지 마. 일단 많이 좀 봐주세요. 일단 많이 봐주시고 달라는 얘기를 해야지, 무슨 시작부터 이러고 있어. 아니,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. 우리가 참나. 딴 데서, 여기서 말고 딴 데서 많이 벌어올게요. 오해 살만한 발언 하지 마세요. 제스처 하지 마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